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 비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인터뷰, 기업 보고서, 또 전문가 평가 같은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까지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자,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 같은 데서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전망이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넘어설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빠른 시간이요? 어느 정도로요? 그의 예측대로라면 불과 한 3년, 4년? 그 정도 안에 AI가 글쓰기나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대부분의 정신노동,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를 다루지 않는 그런 인지적인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특정 분야에서는 아예 초인적인 성능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긴데요. 예를 들면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시험도 거뜬히 통과하는 그런 수준까지 언급을 했어요. 정말 담대한 예측입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AI가 현실 세계랑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거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특히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요? 네. 올해 2분기 안에는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이 더 낮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고요. 궁극적으로는 사고율 제로, 0%를 지향하고 있죠. 제로요? 네, 그 OTA,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게 테슬라의 접근 방식인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구글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고정밀 지도나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 영상이랑 AI만으로 어디서든 작동하는 그런 범용 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거죠. 화성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테슬라 접근법의 핵심인 것 같아요. 범용성.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묶여지 않고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료 중에 보면 한 전문가가 웨이모랑 FSD를 직접 비교 체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네. 웨이모는 그 정해진 도심 구간에서는 정말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FSD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던가 갑자기 유턴해야 하는 상황처럼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실제 도로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경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 개입 없이 꽤 잘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 물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의 약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아주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한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만큼이나 또 머스크가 큰 기대를 거는 분야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역사상 가장 큰 상품이 될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그래서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동의 개념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0억대, 많게는 300억대 정도의 로봇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심지어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혁명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보편적 고소득이요? 로봇 때문에요? 네, 그런 비전인 거죠. 그래서 당장 올해 안에 수천 대를 테슬라 공장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한 5만에서 10만 대,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확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어요. 이야, 생산량 계획이 정말 공격적이네요. 근데 물론 이 분야도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죠. 자료에도 보니까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쟁사들 이름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결국은 누가 더 빨리 안정적이면서도 진짜 쓸모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상용화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야심찬 계획들을 밀어붙이는 테슬라만의 경쟁력, 그건 어디에 있다고 분석들을 하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동력을 꼽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그 수직 계열인데요. 배터리 셀 생산부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핵심 기술 대부분을 직접 통제한다는 거죠.
아, 직접 다 하는 거요? 네, 이걸 통해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개발 속도나 비용 효율성 같은 걸 높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요. 네. 둘째는 그 기가팩토리로 대표되는 대규모 생산 능력, 그리고 제조 혁신을 이끄는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역량입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죠. 하드웨어 쪽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기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 이게 또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도전 과제랄까? 위험 요소들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주로 언급되나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그 계획 실현 가능성인 것 같아요. 흔히 일론 타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늦어지는 거. 네. 그 FSD 상용화라던가 옵티머스 대량 생산 같은 목표들이 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막대한 R&D나 설비 투자 비용 부담도 있고요. 점점 치열해지는 특히 중국 업체들과의 전기차 가격 경쟁도 무시 못하죠. 네, 가격 경쟁 심하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해서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또 야심찬 생산량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가베를린 공장 증설 관련해서 환경 문제나 시위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분명 뭐랄까 굉장히 혁신적이긴 한데 그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 담대한 약속을 테슬라는 과연 얼마나 또 언제쯤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만약 테슬라의 비전이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10년 안에 일부라도 현실이 된다면 과연 당신의 일상,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